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남 하는 얘기에서는 그게 철학적으로 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이라고 믿는 거에 대해서 그럴듯한 반대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철학자들이 받아들이면은 정설이 되는 거예요. 독창적인 생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런 철학의 역사가 그런 거죠. 끊임없이 동일한 주제의식을 놓고 새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샌델이 새로운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 물론 이제 이게 100년이나 200년 뒤에도 여전히 샌델의 이 얘기가 새로운 얘기인지에 대해서는 그때 가봐야 알죠. 철학사에 한 줄 정도 나올까? 뭐,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여간에 이제 현대 철학에서는 상당한 정도 임팩트가 있는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이제 아주 이 정의란 무엇인가를 전략적으로 쓴 책이에요. 그거 보통 읽어본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정의라는 건 도대체 뭐라는 거야? 읽고 나서 해답이 안 생겨요. 저도 이걸 가지고 강의를 여러 차례 했는데,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대단히 전략적으로 썼어요. 마치 교과서처럼 썼는데 자기 주장이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읽어내고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 강의가 우리나라에 보면 인터넷에 뭐 많이 떠들고 교육방송에도 나왔고 또 그것을 그대로 활자화한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적 토론을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샌델은 자기가 이런 강의를 하는 목적은 뭐 자기의 철학을 전파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사람들로 하여금 좀 철학적으로 사고하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토론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적 토론의 기회를 많이 주겠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공동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공적 토론을 활성화해서 학생들에게 시민의식을 심어주고 싶어 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 얘기를 경청해봐라. 이거 사실 중요한 거죠. 경청한다는 게. 이게 참 어려운 얘기. 그럼 다 경청하면 누가 이 얘기를 하죠? 딜레마죠.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양보 너무 강조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질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양보하는 사람들은 운전하고 성질 나는 거야. 빨리 지나가는데 안 지나가고 양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럼 뭐 미국에 가보면은 일드라고 하는 교통 표지판에 먼저 온 사람 가라는 거예요. 명백한 질서가 있어요. 먼저 가고 내가 가고 먼저 가고 이게 질서예요. 우리처럼 뭐 무조건 양보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양보하면 아무도 못 가요. 모두가 경청하면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이게 딜레마죠. 그런데 일단은 사람들이 워낙에 얘기를 하니까 좀 경청하는 태도를 지녀라 이런 교훈적인 얘기겠죠. 특히 나이 든 분들 입을 닫고 지갑을 열으라고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내가 말할 때는 난 지갑은 열고 입도 열겠다. 동시에 열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불만이 없어요. 아니 뭐 떠들고 돈 내고 밥 사주고 하면은 우리 학생들 좋아합니다. 어차피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는데 입을 열고 지갑을 안 열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두 개 다 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치열하게 논쟁을 하되 서로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라. 리스펙트하라는 거예요. 의견이 다르다고 얘기해서 이렇게 하지 마라. 참,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점잖하지 못하죠. 정치판이 그래요. 정말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좀 어떻게 저렇게 반응할까? 좀 저렇게밖에 반응할 수 없는가?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또 쌈박질 하는 거죠. 뭐 다 까발리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정치의 법도가 사라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김영삼, 김대중 때는 건드리지 않은 측면이 있었거든요. 검도라고 그러잖아요, 검도. 그것 이상은 얘기 안 해요. 그럼 이 얘기 하는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거나 인격이 손상을 입어요. 그게 검도를 그렇게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정치의 문제도 트럼프가 등장하면서부터 그 검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거 다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막가파식으로. 우리도 좀 정치판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태도는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좀 품위를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품위 없는 사람도 품위 지키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참 이거가 너무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주의 이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 힘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권력은 힘이 있잖아요, 대통령. 어느 선에서 자기 힘이 멈춰야 돼요. 내가 힘을 쓸 수 있지만 안 써야 돼요. 그런데 오늘 다 쓰잖아요. 끝까지 밀어붙이잖아요. 이게 힘 있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 얼마나 밀리는지 밀어보겠다. 낭떠러지까지 밀어보는 거죠. 그 힘 있는 사람은 어느 선에서는 멈춰야 되거든요. 우선 멈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 각박해지는 이 우리 현실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이렇게 되는 건가? 그래서 서로의 어떻게 보면은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게 돼서 물론 이제 하버드 강의가 편집을 다 한 거겠죠. 그러나 대단히 정중하게 학생과 교사의 토론이 진행이 됩니다. 반대 의견이 나오더라도 얼굴 붉히지 않고 아주 잘 이렇게 하는. 물론 실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편집을 했겠죠. 그래서 이 철학적 토론을 하면서 자기는 이런 걸 좀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싶다. 다른 얘기를 경청하는 법, 치열하게 논쟁을 하되 서로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 보겠다. 일종의 훈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얘기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뭔가 하면요. 우리나라의 저는 토론 문화가 좀 잘못됐다고 보는데 되게 토론이라고 해도 많이 했잖아요. 100분 토론 하면은 그 패널들 나오는 거 보세요. 완전히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표 선수로 나오는 거예요. 대변을. 물론 자기 입장이 그러겠지. 그러나 다른 얘기가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이미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건 다 아는 거예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물론 그런 측면이 없는 게 아니에요. 토론을 한다라고 해서 입장이 바뀌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특히 공적 토론에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토론을 하는 이유는 개인들이 신념이 있지만은 그런 토론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전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바뀌는 걸 우리는 변절이라고 보는데 그걸 성장으로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예전에 몰랐던 걸 알아가지고 내 생각이 바뀐다. 이거 뭐가 문제냐? 이게 성숙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식이라고 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보이지 않던 게 보이고 몰랐던 걸 알게 되면은. 그런데 우리는 대개 그걸 변절이라고 생각해요. 저 새끼 저런 얘기 안 하다 갑자기 왜 저러지? 이상해졌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지금 그 변절자로 다 매장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뀐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거 호소가 없이 무슨 토론이 되겠는가. 도덕적 호소에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도 없으며 정의와 권리에 대한 공정한 토론에 독단적인 주장이나 공세, 마구자기 싸움으로 변절되기가 쉽다는 인정을 해요. 샌델도. 그러나 어떤지 간에 의견이 다르지만은 좀 만나서 이 얘기를 하면은 어떤 합의점이 나오지 않겠는가. 적어도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인정하고 네가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는 있지 않겠는가. 이 정도의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파도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가 옳고 내가 그럴 수 있고 내가 그러고 당신이 옳을 수도 있지만 만나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다른 생각이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토론에 대한 희망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감성적으로만 대응하지 않는다. 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성숙하고 좀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철학자들은 그걸 믿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철학적 토론 쭉 이제 이런 얘기를 샌달이 합니다. 결국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답은 없어요. 철학적 토론에서 답은 없습니다. 철학적 사유를 시작하면 처음 생각했던 자신의 판단을 재검토하거나 자신이 가졌던 원칙에 대해서 비판적 태도를 견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일종 자기를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 이걸 우리가 철학적 성숙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안 변한다 그러면 참 그것도 절망적인 거죠. 그래서 좀 배운다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이 이 얘기를 듣는다고 하는 것, 자기 생각을 되돌아본다고 하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은 좀 더 성숙해 간다. 성숙하는 것이 성숙해서 뭐 하냐 이렇게 하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인간이 성장한다. 우리 김영석 선생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적으로는 75세, 80세까지 성장하는 것 같다. 노력하면은 신체는 쇠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철학의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 강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코멘트입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이성의 불안을 일깨워서 이성이 이끄는 곳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따라가 보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하면, 그리고 이성의 불안이 앞으로 여러분을 끊임없이 괴롭힌다면 우리가 함께 이루는 성과는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이 어떻게 보면 믿음을 흔드는 거죠. 그러나 흔들리면서도 자기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는, 그래서 이성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되게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강의의 목적은 이런 것이었다. 이건 신앙하고 다른 거예요. 이성을 우리가 따르고 철학적 태도를 취한다고는. 신앙은 딱 믿으면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그걸 끝 아니에요? 철학은 끊임없이 회의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철학의 근본적인 가르침인데, 이거 사실 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답도 없는 걸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어떤 철학은 진리에 도달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진리를 끊임없이 추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철학 개론 시간에 가장 처음으로 하는 얘기는, 철학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고 좋은 질문을 찾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평생 동안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하나 찾아서 매달려 봐라. 그래서 물음을 제기하고 그 물음을 너 나름대로 추구해 봐라. 그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다. 이 소크라테스 정신이죠. 그래서 철학은 중요한 건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처 내가 철학을 하지 않았을 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문제라고 생각하면 바로 네 지적인 능력이 성장한 것이다. 그래서 이 샌델이 이런 일깨움을 주는 것은 저는 대단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책을 통해서. 그래서 정의론 바로읽기 이제 제 강의 목차가 쭉 말씀드리면은, 샌델을 얘기하는데 관용의 원칙이 필요하다. 전 이게 대단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관용의 원칙이 필요하다. 얘기는 뭔가 하면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뭐 책을 읽을 때 3번 읽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3번 읽는다. 뭐, 그럼 3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왜 처음에는 그 책을 그냥 읽는 거죠. 읽고. 왜 필자가 왜 이런 얘기를 했지? 하고 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했지? 이게 첫 번째 읽는 거. 두 번째로는 뭐, 내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는 거고, 또 그 다음에 또 비판적 입장에서 읽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독서의 여러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관용의 원칙에 따라서 1차적으로 읽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런 얘기를 했지? 해서 일단은 그 사람이 얘기를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샌델의 이 얘기를 우선은 이런 데서 한번 따라가 보자. 샌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런 얘기를 좀 해보자. 물론 저 뭐 바로읽기에서는 제가 조금 뒤에 비판도 했습니다만, 오늘은 그냥 그런 얘기를 조금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누구든지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면은 뭔가 문제라고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샌델이 지금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여러 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샌델은 뭐 하버드 대학 교수도 하고, 뭐 자기 아들도 뭐 아담 샌델인데 책도 냈어요. 그 우리나라 편견이라고 하는 책도 냈어요. 자기 아들이. 뭐 가정적으로도 화목한 것 같고 하고, 돈도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인기도 많고. 그런데 이제 샌델은 미국 사람이죠.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샌델은 미국 사회를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회에 그것이 얼마나 적용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딴 문제입니다. 최근에 유발 하라리하고 마이클 샌델하고 그 토론하는 게, 토론이라고 질문이라고 할까? 그런 게 나왔는데, 하라리가 계속 샌델을 비판하더라고요. 세계화가 당시에는 나쁘다고 얘기했는데, 미국의 세계화가 세계적으로 봐서 그래 나쁜 거냐? 브라질이나 인도에도 세계화가 나쁜 거냐? 너는 왜 미국의 관점에서만 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브라질이나 인도 쪽 일자리가 많이 옮겨갔잖아요. 그거 다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계화가. 그런데 세계화를 끊임없이 샌델은 비판하니까. 그러니까 뭐, 그리고 샌델이 중요하다고 또 안 건드리는 문제가 많잖아요. 뭐 기후 문제라든지,
여성 문제라든지 이런 건 이 얘기를 안 하거든요, 샌델이. 그래서 샌델은 미국 사회의 특정 문제를 거기에 필히 꽂힌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미국 사회의 모든 문제는 바로 여기서 온다. 시장 승리주의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아마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에 나오는 것 같은데, 시장 승리주의. 예. 이걸 뭐 되게 신자유주의라고 얘기도 합니다만은, 샌델은 그 차별화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여기 이제 미국 정치 얘기할 때,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우리나라도 뭐 좌파 우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샌델은 그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가지고 뭐 분배 문제도 차이가 많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 뭔가 하면 레이건하고 트럼프하고 오바마하고 클린턴이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마가렛 대처하고 그 다음에 그 수상했던 젊은 수상했던 게 누구죠? 토니 블레어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대단한 차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긴 안목에서 보는 게 똑같이 그 사람들은 철학적 기반이 같다는 거예요. 그 바로 뭔가 하면 자유주의라는 겁니다. 자유주의. 트럼프 뭐 아니면은 토니 블레어가 시장을 뭐 비판하는 것처럼 얘기했고 클린턴이 이 얘기하고 오바마가 얘기했지만은 그 사람들은 다 시장주의자라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 네, 샌델이 보기에.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정치 철학을 이렇게 잘라서 보는 거예요. 미국에서 뭐 그렇게 시장을 그렇게 좋게 생각한 건지 미국 역사에서 길지 않다는 거예요. 대개 보면은 뭐, 1940, 50년대, 뭐, 특히 이제 80년대 들어오면 또 시장이 대단히 이제 시장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가죠. 나타나죠. 그게 바로 레이건하고 대처죠.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1980년대 초반. 79년에 마가렛 대처가 영국 수상인데 80년대에 레이건이 됩니까? 그래서 시장 승리주의의 철학적 기초로서 자유주의다. 이 자유주의 용어에 말이 많아요. 영어로 하면 리버럴리즘이 우리 또 자유주의자들은 리버테리언리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그건 저는 그 자유지성주의, 우리나라는 자유지상주의라고 번역을 해요. 그게 부정적인 의미죠. 그래서 그 샌델 강의가 이제 이렇게 되게 자유주의를 비판한다. 왜? 이게 시장 승리주의의 철학적 기초다. 그리고 자유주의 철학적 기초를 또 비판하는데 그건 바로 뭔가 하면 개인주의다. 이게 반대의 공동체주의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개인주의에서 나온 것이 바로 자유주의의 정의론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로직하고 롤스가 큰 차이가 없는 거라고 봐요. 샌델은. 다 자유주의다. 그리고 자유주의의 철학적 기초, 이게 대단히 철학적인데요. 이게 뭐 철학적 공동체주의입니다. 옳음의 우선성을 비판하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철학적 업적인 것 같아요. 자유주의의 특성을 세 가지로 쫙 정리를 했어요. 샌델이. 무영구적 자아 비판, 정치적 중립성 비판. 이건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 이게 그 자유주의와 정의 한계라고 하는 1982년 된 책에서 나오는 겁니다. 대단히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관점이에요. 그리고 자유주의의 정의론으로는 대표적으로 자유지상주의, 로버트 노직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는 평등주의, 롤스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의론을 내세우죠. 그리고 이 정의론 이렇게 샌델이 뭔가 대안인가를 제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안적 정의론, 미덕에 기초한 정의론은 얘는 불투명해요. 제가 보기엔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만. 그리고 대안적 철학적 기초가 공동체주의고 또 공동체주의란 말을 샌델이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는 공화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안적 정치 철학이 공화주의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샌델의 철학적 입장이라고 할까요? 그걸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의론이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 장에 가면은 공동선의 정치라고 하는 짧은 장이 하나 나와요. 장인가 절인가. 이거가 샌델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자기 철학이에요. 공동체주의의 정치 철학입니다. 그 뒤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정의론 이후. 정의론 이후에는 정의론을 쓴 뒤에 잘 나가가지고 책을 2권 썼는데 이 책들의 내용은 다 이게 들어있어요.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2개를 이렇게 크게 확장한 거예요. 예를 많이 가져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새로운 관점에서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렸다. 이제 그렇게 이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공정이라는 착각,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원래는 이제 The Tyranny of Merit라고 하는, 원래 이제 뭐 이거 좀 바꾸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출판사에서 아마 그
바꾼 것 같은데 이게 상품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근본 원인은 시장 승리주의자다. 이게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79년도에 토니 볼헤어. 그래서 뭐 저기 또 등장한 시대 정신이 있죠. 복지국가가 이렇게 팽배하게 되면서부터 또 문제가 많으니까 이제 시장에 대한 신뢰로 간 거죠. 그래서 마가렛 대처가 된 것도 분위기가 성숙한 거죠. 여러분들 그 빌리 엘리엇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그게 그 뒷배경이 마가렛 시대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게 되면 마가렛 대처에 대한 비판이 은근히 녹아 있는 영화입니다. 탄광 노조 다 인정 안 했거든요. 그리고 레이건 같은 경우 공항 관제사들 파업 그거 인정 안 했잖아요. 관제사들이 다 파업하고 나면 비행기가 못 뜨니까 꼼짝없을 거라고 했는데 과감하게 군 관제사를 투입을 해가지고 그거 제압을 했거든. 다 잘라버렸어요. 그 정도로 이제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또 잔인한 측면도 있죠. 대통령은 그 정도로 과감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데모하는데 집차 보내서 안 된다? 그러면 뭐예요? 안 되면 다음에 탱크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 신념이 있었던 거죠. 레이건으로 보면. 그래서 다 이제 손 들고 사회가 바뀌기 시작한 거죠. 똑같아요. 마가렛 대처도. 그때 뭐 그냥 청소부들이 그냥 뭐 그걸 불만의 겨울이라고 그러는데 다 파업을 하죠. 그냥 런던에 그냥 쓰레기 더미에다 올라앉아 냄새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노조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바뀌기 시작한 게 그게 이제 1970, 80년대 그러면서 동국군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역사적 배경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뭔가 잘못되기 시작을 했다. 샌델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많은 문제점들을 여기서부터 설명이 가능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철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경제학자들은 또 경제학자들을 설명을 하고 사회학자들은 사회학자들을 설명을 하죠. 대처가 다 틀려요. 그러나 철학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시장 승리주의, 공정과 정의. 이거가 이제 최근에 나온 얘기인데 과거 30년 동안 일어난 가장 극적인 변화는 탐욕의 오자가는 정가가 아닙니다. 그 이제 자본주의 비판하는 사람들 탐욕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잖아요. 투기하고 투자가 뭐가 틀려요? 지금 뭐 그 현 정부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투기꾼들 탐욕이 문제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인간은 원래 탐욕적인 거예요. 탐욕은 조선시대부터 있었고 세계적 인류에서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샌델에 보기에 탐욕. 투기, 투자 뭐 구분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해요. 탐욕입니다. 그런데 샌들이 그렇게 안 보는 겁니다. 탐욕은 언제나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 금융위기를 되게 자본가들의 탐욕이라고 얘기하는 그럼 그전에는 자본가들이 탐욕적이 아니었다는 얘기냐? 자본가들은 탐욕적이죠. 그 탐욕적이니까 자본을 자꾸 키우고 그렇게 하는 거죠. 탐욕은 이번에 기본적인 속성이라는 거죠. 탐욕 증가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뭐 사람이 탐욕적이 되나요? 그래서 그것은 시장 가치에 속하지 않은 영역으로 시장이 확장된 것이다. 저거를 시장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전에는 이렇게 시장이 들어오지 못하게 장벽이 쳐져 있었는데 그 분야로 시장이 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이 샌달의 재미있는 설명이에요. 시장이 확장된 것이다.